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인가요? 약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쉬시는 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에 앞서서 그 사이에 또 지난 방송에서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TCC 스틸 볼 텐데요. 2월 15일에 말씀 주시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 30%를 넘겼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더 끌고 가야 될까요? 네, 딱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헝그리하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 생각이 나는데요. 여전히 배고픈 종목입니다. 이제 10,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20,000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업사이드가 높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죠. 캐파 증설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실적 개선입니다.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캐파 증설 외에도 기존에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철강주 하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있겠지만 금리라든지 아니면 유가도 있고요. 이 유가 부분 보게 되면 최근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건설 쪽에서 플랜트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역시 철강 쪽도 같이 또 좋아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특히 지금 탄소 중립 정책,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60년이 되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철강을 감산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철강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철강주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갈 길이 멀다. TCC 스틸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정말 시장이 많이 흔들려도 이 종목의 주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 수익인데 이 종목도 체크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꽤 높아 보이는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바이오 산업의 이런 성장이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반도체로 말하면 소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마이크로 디지털 역시 그러한 제약 바이오계의 소부장격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역시 자금을 최근에 그렇게 펀딩도 받고 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은 최근에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제약 바이오의 소부장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배가 고픕니까? 네, 더 갑니까? 네, 여전히 배고픈 예. 회사고, 고가 생각하면은 과거에 맞습니다. 3만 원대 후반까지 갔었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절반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도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K 컨텐츠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2016년에 그 태양의 후예 송중기 맞나요? 송혜교, 네, 그 송송 커플의 중국에서의 방영 이후에 이제 없었는데, 최근에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그 중국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이치에 이제 방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참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누나들이 이렇게 밥도 잘 사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래서 그런 그 제목만 봐도 중국에서도 참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지금 비리비리, 우리나라 이름으로 좀 이름이 이상하지만 비리비리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러한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글로벌 그 OTT 기업들이 지금 그 플랫폼 수가 참.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까 이게 웃음이 좀 터졌는데,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산업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일 텐데요.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네, 그 글로벌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부터 디즈니까지 해서 계속 그런 기업들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독점적으로 틀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컨텐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P라고 보통 표현하면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플랫폼이 많아지다 보니까 컨텐츠 입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Q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쪽에서 P하고 Q가 동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 같은 경우 K 컨텐츠를 금년에 1조 원 이상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구입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이 컨텐츠,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하이브에서 BTS가 잠실에서 공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다시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할까요? 많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국내에 있는데요. 제가 보는 기업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네, 좀 올라가고 있어서 CJ ENM이 최대 주주입니다. CJ ENM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TVN이나 관련돼서 티빙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그 OCN에 지금 올해 편성되는 그 드라마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9% 이상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OTT 쪽으로 해서 작년에 7편이었는데 올해 13편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시즌제 드라마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시즌 1이 있었고 시즌 2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인기를 얻게 되면 이제 시즌제 드라마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시즌제 오리지널 작품 제작으로 이익률도 개선되고 또 스트리밍 이 플랫폼 말씀드린 것처럼 다변화가 되면서 이런 그 회소율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는 그 글로벌 제작사들이 하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한 편 라고 생각하면 그게 미국 속으로 하면 1회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작 단가의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년에 좀 재밌는 게 그 애플 TV와 그리고 또 그 스카이 댄스 미디어와 함께 좀 기대작으로 좀 뽑히고 있는 게 더 빅 도어 프라이즈라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지금 직접 제작하는 국내 스튜디오 중에서는 최초인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컨텐츠 국내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들 생각에 중간에 좀 흐뭇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수익 잘 챙겨주는 오빠가 되셔야겠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기대를 갖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